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전쟁 일장.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 김연희입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는 너무 화목했거든요. 시어머니 박정순 씨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저도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연희야, 너 정말 착하다. 우리 준호가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나 봐.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부러워했죠.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건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의식을 잃으신 상태에서 중얼거리시는 말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연희, 너는 몰라야 해. 준호 아빠가 그 여자를 죽였어. 처음엔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연희가 알면 안 돼. 준호도 몰라. 그 여자는 죽었어. 내가 도왔어. 소름이 돋았어요. 시아버지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도왔다고.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그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기억해요. 시어머니가 깨어난 후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아버님과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일이 있나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님이 의식을 잃었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요. 아버님이 어떤 여자를 죽였다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평소에 침착하시던 분이 완전히 당황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그날 밤 남편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아버님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준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 반응이 이상했어.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헛소리 하신 거야.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준호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온화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다음날 시어머니 병문안을 갔어요. 혼자 계실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물어봤어요. 어머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은가요?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쉬시더군요. 연희야, 너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 무슨 뜻이에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잖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말 숨겨진 일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연희야, 너 강민정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니? 강민정이요? 누구죠? 우리 집에 예전에 살던 사람이야. 너 결혼하기 전에 준호 아버지가 그 여자와 바람을 폈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쫓아냈지. 하지만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했어. 임신을?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정말 아이가 있었어. 여자애였는데 우리 준호 누나라고 우겨댔지. 제가 알기로는 준호는 외아들이에요. 누나나 형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 여자가 계속 돈을 달라고 했어.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안 주면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지. 점점 심각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여보가 화가 그 여자를 만나러 갔어.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아무도 그 여자를 다시 본 사람이 없어. 아이도 함께. 이야기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아버님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여보가 돌아왔는데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 손도 떨리고 있었고. 그럼 정말 살인을? 여보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이제 조용해질 거야 라고만 했지.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존경했던 시아버지가 살인자라니. 해시태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전쟁 -2장. 며칠 후 저는 혼자 조사를 시작했어요. 강민정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봤죠. 놀랍게도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20년 전 실종된 강민정 씨, 아직도 행방불명. 기사를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강민정은 정말로 20년 전에 사라졌고 당시 7살 딸과 함께 있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이었어요. 강민정의 사진을 보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아이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7살 소녀는 저를 빼닮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제가 그 아이인 건 아니겠죠?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7살 때까지의 기억이 거의 없죠.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 상실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너무 황당한 추측이었어요. 설마 제가 시아버지가 죽인 여자의 딸이고 모르고 그 가해자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말인가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님, 강민정 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궁금해서요. 예쁜 애였어. 머리가 길고 눈이 크고 제 특징이랑 똑같았어요. 혹시 그 아이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연희. 제 이름과 비슷한 발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아이가 저랑 닮았나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후에야 대답하셨죠. 닮았다고. 왜 그런 말을? 사진을 봤거든요. 인터넷에서. 연희야,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집에서 나오지 마. 내가 갈게. 시어머니가 30분 만에 집에 도착하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급하게 오신 것 같았죠. 연희야, 그 사진 어디서 봤어? 인터넷에서요. 강민정 실종 관련 기사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사진을 정말 봤니?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어머님, 설마 연희야, 너 7살 이전 기억 있니? 없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고? 교통사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연희야, 그건 거짓말이야. 네? 너는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니야.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너는 강민정의 딸이야.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저는 그래. 너는 우리가 그날 데려온 아이야. 데려왔다고요? 너희 어머니가 죽은 후에
너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 아직 어린 아이인데. 그럼 시아버지가 제 어머니를 죽이고 절 데려와서 키운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연희야. 정말 미안해. 저는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원수의 며느리로 살아온 거예요? 연희야. 그리고 준호는 이걸 알고 있었나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준호도 알고 있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일찍 들어온 거였죠.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준호는 저희 둘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혹시 연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준호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해시태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전쟁 -3장. 준호야,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대답해. 내가 누구인지 알고 결혼한 거야? 준호가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그 순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저의 정체를 알고 접근했다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대학교 때부터. 그럼 우리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가 대신 답하셨어요. 연희야, 우리도 죄책감이 있었어. 그래서 너를 잘 돌봐주려고 했던 거야. 돌봐주려고? 제 어머니를 죽이고 절 돌봐준다고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가 계속 협박을 해서. 그래서 죽였다고요? 그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구지?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연희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강민정의 친언니 강민이에요. 깜짝 놀라서 잠이 다 깼어요. 제 동생이 20년 전에 실종됐는데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박정순이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제 동생 얘기를 했다고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한 마리 밖으로 새어나간 모양이었어요. 혹시 연희 씨가 우리 조카 아닌가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카페에서 강민희 씨를 만났어요. 첫인상부터 충격이었어요. 정말 저와 닮은 구석이 많았거든요. 연희 씨, 반가워요. 강민희 씨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우리 민정이와 딸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린 저와 어머니로 기억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제 어머니세요? 그럼 정말 우리 조카가 맞네요. 강민희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이야기, 제가 기억하는 그날 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까지. 그럼 우리 민정이를 박정순애가 죽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연희야, 당장 경찰서 가자. 이런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경찰서에서 모든 걸 신고했어요. 20년 전 살인 사건과 그동안 숨겨진 진실들을. 경찰은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 증언과 강민희 씨가 제공한 자료들을 보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희야, 내가 신고했다며?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네.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이 저를 키웠다고 해서 감사해야 해요. 너 지금 우리를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정의예요. 준호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그건 당신이 감수해야 할 일이에요. 10년 동안 함께 산 게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위에 쌓인 10년이 뭐가 소중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정순 씨, 수사상 필요에 의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어요. 고의 살인은 입증되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방조죄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강민희 이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연희야,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야. 네, 이모. 준호와는 이혼했어요. 서로를 정말 사랑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미안해, 연희야. 저도 미안해요, 준호 씨. 지금은 힘들지만 진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 시어머니와의 그 긴 전쟁이 제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아마도 진실의 소중함과 거짓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일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요. 강연희. 제 진짜 이름으로. 그리고 어머니 강민정을 위해 매일 기도해요. 엄마,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어요.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됐어요. 20년 만에 찾은 진실. 그것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는 방식이었어요.